과정을 30분 만에 훑어봤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봅니다. 핵심 문제. 1번부터 보실게요. 1번은 목적입니다. 그죠? 자, 목적 보신데, 목적인데요. 가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무상을 정하여 정전, 남쪽은 정전이 있다 없다? 없죠. 없건유.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한다. 정답은 3번 나옵니까? 정전, 전문성. 그 다음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업건유. 그래서 국민 경제의 발전.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3번 표시가 되어 있네? 노란색 줄도 쳐져 있고. 누가 해놨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가실게요. 이번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시험 꼭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중개라 하면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매매에 의한 임대차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X예요. 중개는 뭐다? 그냥 알선이에요. 알선. 부동산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알선. 그래서 업으로 한다라는 말이 붙으면 X가 되는 거죠. 업으로 한다 이 말이 붙으려면 뭘로 와야 됩니까? 중개 업으로 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업으로 한다. X. 자, 그리고 1번에서 다시 보시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한 임대차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 그 밖의 권리에 득실병에 관한 행위, 알선, 그 말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X가 됩니다. 오케이. 자, 2번. 중개업 세 글자 요건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활용한다. 2번은 그냥 맞아요. 2번은 어디 손댈 데가 없어요. 눈에서 매끄럽게 쫙 내려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개업 공인 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맞죠? 자격을 취득한 자는 뭐예요? 장롱면허 그냥 공인 중개사를 얘기합니다. 그죠? 장롱면허 공인중개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용어 정의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이죠. 등록한 자. 그래서 3번 X. 4번 소속 공인을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의 중개를 보좌한다. 자, 일단 가로안을 보니까요.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상무 전무 자격증 갖고 있대요. 소공에서 제외된다고 X죠? 제외가 아니라 이거 포함되거든요. 포함. 그래서 일단 X 하시고 또 뒷부분에 가시면 중개업무를 보조한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보조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도 빠져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말도 빠져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4번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눈에 딱 걸려요. 그죠? 4번 X. 5번. 중개 보조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좋아요. 개공에 소속되었다. 좋은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X죠?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래요. 단순한 업무 보조. 중개 업무 수행한다. X. 정답 몇 번? 2번 정답. 딩동댕. 다 맞추셨을 겁니다. 자, 3번 보실게요. 3번에 중개업 및 중개행위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OX. O 맞아요. 독자적인 자기활동이고 그죠? 영리 목적의 상행이면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활동 자체는 사실행위인 거예요. 1번 O. 2번 중개행위는 쌍방으로부터 매도, 매수 양쪽 다 의뢰받아서 단독 중개할 수도 있고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 의뢰에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오.
일방 중개도 중개에 포함된다. 오. 3번 겁악의 권리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저당 같은 거란 담보물건도 포함된다. 오. 부동산을 담보 잡으면 저당권, 동산을 담보 잡으면 동산 질권이 되는데 그죠? 동산 질권은 포함될 수가 없는데 네. 부동산 담보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요. 4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공사대금 때문에 아파트 담보 잡고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은 담보가 있으니까 유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입니다. 요거 채권하고 물건이 함께 이전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죠. 재산권이니까 양도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를 통해서 이전할 거니까 그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 오케이.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 대상이 안 되는데 유치권이 거래 통해서 이전될 땐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건 4번. 다 맞죠?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5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5번이 틀린 이유는 위에 게 다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한 9월달 되면 뼈저리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늘 보던 지문이 4개가 깔리고 하나가 이상한 지문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한 지문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4개가 다 옳거나 틀리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돼요. 나머지가. 그렇죠? 자, 5번인데 물론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자, 5번 보시면 중개냐 아니냐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으냐는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개다 아니다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면 판사가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알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알선과 관련성 있는 업무도 다 중개행위로 본다 하는 거 판례거든요. 그래서 중개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된다면 X가 되거든요. 5번이 X가 됩니다. 중개행위이냐 아니냐 판단 어떻게 한다고요? 객관적 판단. 오케이. 그래서 5번 X. 5번 다 찍으셨죠? 그렇잖아요? 네. 5번 다 5번 찍은 이유가 위에 다 맞아서.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실게요. 중개 대상물 해당되는 것을 모두 몇 개냐? 아파트 저당권 5. 돈 빌리니까 담보 잡히는 거예요. 그죠? 5.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정성이 있죠? 5. 세차장 구조물은 벽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될 수가 없다는 판례. 동산질권 X. 그래서 해당되는 거 정답 2번 2개 기억하고 미연이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에 법정자문의 성립,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난 거 중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성립된 거니까. X. 자, 니은의 광업재단 5. 공장재단, 광업재단. 꺾어진 기억은 중개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5. 자, 선박. 선박은 2톤 이상일 때 선박 등기하거든요. 등기법에. 선박 등기가 되면 중개대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쏘시면 안 돼요. 선박은 해군이잖아요. 해군. 우리들은 다 육군들인데. 그래서 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붙었던, 그렇죠? 이 말이 붙었던 쏘지 마시고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럼 3000cc 그랜저급 이상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안 들어가요. 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박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안 되고. 임목법에 따른 임목 등기되면 토지하우스로 별개 부동산, 별개의 중개 대상물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될 수 없는 거. 기억 X, 니은 X. 정답 몇 번? 3번. 기억하고 디귿 정답 3번입니다. 나이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실까요? 시험제도. 틀린 것을 자세요. 1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5.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2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둘 빼고는 다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2명만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미성년자 시험 봐서 자격증은 따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개공인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소공인도 된다 못 된다? 못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격증은 따둘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자, 2번. 부정행위 응시자 시험실도 7년간 응시가 진행된다. X죠? 네. 부정행위 몇 년?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이 하면 무효 처분일입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시험 시행을 또 5년 하게 되면 지금 1월 달인데 너무 많이 화내실까 봐 5년을 7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만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뭐도 틀렸다. 시험 시행일로부터 아니라 무효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또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 시험 시행이 아니라 무효 처분일 5년간 응시학 정지. 그래서 2번이 그냥 틀렸습니다. 자, 3번.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3년간 거죠? 3년 이내는 공인이 될 수가 없다. 자, 4번.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 자격증 누가 줘요? 시도지사. 오케이. 틀린 것 2번 X. 자, 6번 문제, 다음 7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했고요. 자, 7번 갈게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험 시행하는 시도의사.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자격증을 누가 줘요? 시도의사. 시도의사 합격자 결정 공문하고 2달 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X. 몇 달? 한 달이요. 한 달 내에 자격증 교부하고요. 자,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로 다르면 자격 취소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행한다. X. 누가 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준 자가 취소하고 뺏어가거든요. 오케이.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하셔야 됩니다. 2번 X. 자, 3번. 자격증 교부대장. 중개법상의 대장은 다 무슨 대장이에요? 다 그냥 전자대장이에요. 옛날엔 종이에다 썼는데 지금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은 전자대장인데 전자적인 처리로 작성 관리에서는 아니 된다 했으니까 X죠. X.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4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적으로 하여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업무를 자격증 있는 사가 몇 건 업무를 했어요? 자격증 대행되지 않는다. 자, 다시 볼게요. 자격증 있는 자가 스스로 몇 건을 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정상. 근데 그 위에 줄 실질적으로 무자격적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토록 했대요. 했대. 그러니까 불법 불합하에게 자격증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무자격적으로 자기 명의로 공인자 명의로 업무를 하도록 했다. 그 얘기는 자격증 양도 대여를 첫째 줄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둘째 줄은 의미 없어요. 제가 몇 건 했다. 이거 아무 의미 없고요. 이건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무자격적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명의로 일을 하겠다는 얘기는 자격증을 양도돼요. 이름을 쓰겠다는 얘기는 자격증을 양도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자격 취소되고요. 자격 취소되고 형벌은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돼요. 여기 이제 판례 내용인데 여기에 쏘시면 안 돼요. 스스로 몇 건 했으면 양도되어 아니지 않느냐? 스스로 몇 건 한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가 양도돼요? 첫째 줄. 그렇죠? 실질적으로 알고 빌려줬고 실질적으로 그죠? 무자재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대여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4번 X. 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기 명함에다 부수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유사 명칭을 사용을 해당한다. 어디서? 5번이 맞죠. 그죠? 대표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간다? 유사 명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4번은 이제 우리가 자주 봤던 판례는 아니지만, 그렇죠? 4번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요. 자, 1번 OX, X, 2번 OX, X. 대장은 다 무슨 대장? 전자대장. 4번 X인데 4번 통과해도 5번에 걸려요. 그죠? 5번에. 자격증이 없으면 대표라는 말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대표라는 말은 유사명칭에 들어갑니다. 대포는 어때요? 대포는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대표라는 말은 유사명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정답.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걸 찾으세요. 1번 정치핵심을 국토부에 둘 수 있고 위원장 차관이고 다음에 3번 한 명 포함해서 7, 11이 저거죠. 10명이 아니라 11명. 7, 11 편의점 다 모입니다. 그래서 3번 그냥 X. 4번 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연구, 용역, 감정, 증언, 진술, 조사 등을 이미 제가 했었대. 이미 했대. 그럼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공정 의결이 안 되니까 당의 의결에서 뭐가 된다? 제척됩니다. 제척 사유, 당 친연대, 당사자일 때, 친족 관계일 때, 연구 용역을 지가 했을 때, 다음에 또 하나가 대립 관계일 때. 그래서 제척된다는 거 5. 자, 5번. 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 출연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면 해당되는 관청 그게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겠죠. 시험 시행 기간, 자격증 관리 누가 합니다? 시도의사잖아요. 시도의사에 따라야 된다. 오. 틀린 거 3번 X.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교육제도 틀린 것을 쳤어요. 1번 사고, 예, 빵 교육, 1빵. 11절까지 통제한다. 5. 실무교육 이빨이 세리하도록 꽉 받는다. 5. 연수교육 이빨의 숫자 윗니빨 12개 아랫니빨 16개. 5. 4번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다. 5번 직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내용한다. 아닌 것 같은데요. 법률 지식은 계약서 쓰는 쪽이니까, 그죠? 네, 실무 교육의 내용이 전문 법률 지식이고, 요 직무 교육 커피 타는 교육이니까 어떤 거요? 직업 윤리, 그죠? 커피에 약 타지 마라 이런 거. 그러니까 찍찍. 직무 교육의 내용은 직업 윤리거든요. 그래서 전문 법률 지식 내용을 한다 그러면 X가 된 거예요. 5번 X. 자, 5번이 X인 이유는 위에 것이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땡큐. 네. 자, 넘어갑니다. 불빛이 계속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지금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자, 10번 볼게요. 10번에 교육제도인데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자, 1번에 보조원 고용관계에 종료됩니다. 일 그만두고 몇 년 내에? 1년 내에 다시 일하러 들어올 때 그때는 교육이 면제되죠. 면제. 오케이. 그래서 직무교육 면제 5, 실무교육 면제 5, 실무교육 면제 5. 1년 내에 다시 일하러 들어올 때는 면제. 자, 4번 실무교육 받은 자가 받은 지 2년 되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아닐까요?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받으세요. 개별 통지하잖아요. 그죠? 개별 통지 투투 귀에다 대고 투투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투투. 그래서 1개월 하면 X. 5번 공인중개 개공이가 중개업의 실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대리업자 등록할 때 경매도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자 개공이가 경매 대리업자 할 수 있는데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 대리업자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때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따로 별도로 봐야 됩니다. 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라고요. 중개업의 실무교육은 이빨이 세리하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은 이빨 세리. 경매 대리업의 경매 실무교육은 세리에서 44. 이빨이 세리하게 받다가 경매 쪽으로 가게 되면 세리하게 받다가 죽어버리라. 32에서 44. 여기서 별도 교육 받거든요. 그러면 중개업 실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리 경매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경매 교육을 별도로 받으셔야 대리업자로 경매 대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번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11월 달에 저 혼자 스튜디오에서 강의한 거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 5번이 맞는 이유가요? 뭐가 틀려서? 4번이 틀려서 그래요.
투투. 2년 되기 2개월 전가. 4번 X가 됩니다. 나이스.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11번. 등록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OX. 오죠? 얘랑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그렇죠? 공인중 장롱면에 속은 제외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등록할 수 없고 또 법인이 아닌 자 등록할 수 없죠. 자, 2번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요. 1인 1등록주의. 3번 등록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맞나요? 자, 등록의 절차입니다.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이 돼요. 며칠 내에 7일. 자, 그다음 등록 번호 가지고 뭘 설정합니다? 업무 보증 설정합니다. 보증 설정하면 무엇을 받습니다? 등록증을 받지요. 신청 등록 보증증.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보증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등록하고 이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보증 설정할 수 있거든요.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보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보증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뭐도? 결격이죠? 결격 기간이니까 영업정 6개월 먹었다. 한 달 만에 폐업을 했어요. 몇 달 남았습니까? 5달 남았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등록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4번이 X예요.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정지 기간 동안 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결격 사유할 때는 이것이 피부로 확 와닿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등록 막 얘기하다가 쭉 들어오니까 왠지 폐업하면 등록이 될 것 같다는 착각이 들어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땅이 굳고 또 비가 오고 땅이 굳고 5번 하셔야 돼요. 5번 반복. 혹시라도 쏘고셨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5번 반복 못 해드리는 제 잘못이에요. 그 5번 반복은 이제 한 3, 4월달 정도 되면 5월달 정도 되면 5번 반복 될 거예요. 어쨌든 4번 X에 5번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 중개 자격이 없으면 등록이 된다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거 4번 X. 자, 그다음 10번 갈게요. 10번 오케이. 틀린 것을 찾으세요. 등록에 통지를 받았대요. 등록번호 통지 받았습니다. 등록된 거 맞나요? 맞지요? 개공입니다. 다음에 보증 들어간 다음에 등록증을 받아요. 그죠? 자, 개공이 여기서 됐으니까 바로 일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OX. X의 무등록 아니에요. 등록 번호까지 통지 받았는데 무등록이다 하면 틀려요. 오케이. 다만 여기서 바로 일을 했다면 통지받고 바로 일을 했다면 보증 없이 일을 했죠. 등록증 못 받고 일을 했어요. 등록증 벽에 걸어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벽에 걸지를 못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먹을 수 있어요. 보증 없이 일했으니까 상등치 나중에 등록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해서 무등록으로 3년 3천 깜빵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깜빵 간다 하면 틀려요. 1번 X. 자, 2번 기본입니다. 이중 소속한 소공이에요. 자격 정지 플러스 1점. 3번에 이중 소속 보조원 정지목을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냥 1점. 자, 4번 이중 등록 절등치죠. 둘 다 등록이 둘 다 취소되고 형벌은 1점. 자, 5번 부정 등록 절대조등 취소되고 형벌은 3년.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1번 틀렸어요. 1번 틀린 이유는 2, 3, 4, 5가 다 맞아서 그렇습니다. 나이스 브라보. 자, 요 1번도 이제 봐주시고 등록 통지 받았으니까 무등록은 아닙니다. 1번 X. 자, 13번 갑니다. 법인. 등록 받을 수 있는 법인. 결격자.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아니어야 되고 등록의 기준은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자본금 1,000만 원 주식회사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본금 5천 이상 돼요. 5천 이상. 자, 2번 가건물의 사무사건 합자회사. 가건물은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3번 대표자 한 명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영인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 3명 중에 1명 이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4명 중에 1명, 25%가 자격증 갖고 있대.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셋 중에 하나니까 33.33%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4명 중에 아니라 3명 중에 1명. 자, 4번 무한책임사원 경영진이죠. 경영진 2명이 전원이다 자격증 갖고 있대요. 등록됩니까? 등록되는 겁니다. 한 명의 회사든 합자 회사든 회사 종류는 관계없고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되고 대표자 빼고도 경진의 3분의 1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둘만의 한 명 동업회사인데 둘 사장님이 다 자격증 다 갖고 있대. 그럼 당연히 등록되는 겁니다. 4번이 등록돼요. 5번 목적이죠. 목적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인데 14조에 매매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중관상 기분 경영 거기에 매매업이 없어요. 그리고 매매업은요 이게 금지행위로 처벌됩니다. 그렇죠? 거금 매친 정직상투 식약 턱턱턱 꽝꽝. 자, 그래서 이제 매매업은 금지행위니까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등록할 수가 없어요. 등록되는 거 정답 4번 정답. 자, 그다음 14번 갑니다. 등록할 수 있는 거 결격 사유가 아니 되죠. 1번은 뭐다? 결격. 등록할 수가 없어요. 2번 집행이 기한 중에 있다? 결격. 등록이 안 됩니다. 3번에 개인의 세운 결격이 아니에요. 그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파산자의 결격이죠. 개인의 세운 결격이 아니니까 3번을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에 미성년자 결격이에요. 혼인을 해도 미성년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이벌삼삼 이 법안으로 300 이상의 벌금형에 선고를 받은 몇 년간 결격? 3년간 결격인데 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했다 했으니까 아직도 결격입니다. 결격. 그래서 결격이 아닌 자 정답 3번 개인의 신청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15번 가실게요. 개공의 업무 범위 틀린 걸 찾아라. 1번 모든 개공은 경매 물건 권리 분석 알선을 할 수 있다. OX. X. 누구 때문에요? 부칙 개공. 부칙 개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되고. 자, 2번 공인 중개사인 개공 개인 사업자지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이 법이든 타 법이든 하지 말라는 것을 빼고는 다 할 수가 있다. 자, 3번 모든 개공은 중개업에 부서진 이 사업체를 알선 소개할 수 있다. 14조 업무고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할 수가 있다. 자, 4번 모든 개공 14조 업무죠. 주택에 분양된 심지어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다. 맞아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래잖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더니 관계없이 주택하고 상가의 분양 대행은 14조 업무란 말이에요. 14조니까 법인 할 수가 있고 개인도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두 할 수 있다. 자, 잠깐 볼게요. 14조 중, 관상, 기분, 경격. 자, 여기에서 경매, 공매, 알선 대리는 누가 하나 못한다? 부칙 하나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법인은 여기까지만 할 수가 있고 개인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14조에다가 플러스 뭐라도 능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칙 개혁이 못하는 경매, 공매 하시는데 요거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 업무는 부칙 포함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개공은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 모든 개공은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컨설팅 상담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기타 중부서 용역에 알선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경영 기법 전문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경매, 공매, 알선대리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X예요. 나이스. 자, 그래서요. 요 3번, 4번 모든 개공 나왔을 때 14조 업무로서 경매가 아니라면 다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사업체 소개 알선 14조 다 할 수 있고 모두가. 주택, 상가, 분양 대행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나이스. 자, 5번 법인은 14조만 하는데 14조 이것을 했잖아요. 상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번 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돼요? 1번 X. 자, 그 다음에 16번 14조에 해당되는 시험 100%입니다. 해당되는 찾아라. 주택, 상가, 분양대 1번 돼요. 2번은 왜 안 돼요? 택지.
토지, 택지 분양된 14조에 안 나옵니다. 3번은요. 용역업은 14조에 안 나와요. 14조에는 용역업의 알선 소개되어 있거든요. 자, 4번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 14조에 안 나옵니다. 누구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창업이 아니라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도 안 되고 5번 개발업은 14조에 안 나옵니다.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가 나와요? 예, 상담이 나와요. 상담. 그래서 유사한 업종들 14조하고 막 섞여서 막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그걸 다 가려내시는 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직원이죠. 직원. 둘을 비교한 것인데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모두 연수의 대상입니다. X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어요. 그렇죠. 보조는 직무교육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자, 2번. 금쟁이 33조인데 33조 금쟁이는 모두 다 적용됩니까?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공이가 중개업무 수행하는 때에는 소공이가 중개업무 수행할 때는 적용되는데 보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X. 보존에게도 적용돼요. 보존도 거짓행위, 사기쳐서는 안 되고 보존도 투기조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존에 적용되지 않는다. X. 3번. 비밀 준수도 다 적용돼요. 개공 등에게 다 적용돼요. 그래서 의뢰의 비밀은 보존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커피 타다가 알게 된 비밀. 어머나 저기 부부 아니네. 이런 거 다 지켜줘야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X. 자, 4번. 10조 결계당 되면 소공도 못 되고 보존도 못 되잖아요. 결격일 때는 누구라도 될 수가 없죠. 개공, 소공, 보존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예요. 나이스. 정답은 그냥 4번이에요. 딴 거 몰라도 정답 4번 나오네요. 점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이스. 5번. 양자 모두 개공 대상으로 개공을 대신해서 실거래가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X. 누구 때문에? 소공은 실거래가 신고되는데 보조님은 실거래가 신고하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우리 저번 달에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보조는 실거래가 신고 안 돼요. 오케이. 자, 정답 몇 번? 4번 정답. 나이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4번이 명확하게 그렇죠? 결계 해당되면 다 종사할 수 없다. 4번이 명확하게 맞아버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혹시 처음 하신다. 물론 다 대부분 처음 할 텐데 이거 나중 가서 다 나와요. 나중 가서 다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정답은 4번. 점수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요. OX 옳게 나열하라 그랬거든요. 기업 개공은 고용인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고용 시험해야 된다. OX.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고용 시험고. 야, 니은 잘랐네. 어쩌라. 열받아. 지척이 아니라 10일 열흘 내에 종료 신고하시대. 열흘 내에. 그래서 X. 자,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 상무 전무이사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소공에 포함돼요. 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소공에 포함돼요. 포함된다. 30회 때도 작년에 나왔어. 자, 어쨌든 자, 리얼 모든 행위는 그런 행위로 본다. X. 모든 행위 아니라 업무상행. 그렇죠. 모든 행위를 개부행위로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요. 그 모든 행위 아니라 업무상행. 자, 그럼 뭐가 돼요? OX. 정답 몇 번? 3번. 나이스. 반드시 정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스타디. 자, 스타디. 질문. 입에서 담내가 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담내 나요. 입에서. 예, 자, 뭐라도 질문 괜찮습니다. 예, 바쁘신 분들은 그렇죠. 예, 바쁘신 분들은 질문 하나 하시고 집에 가시고 안 바쁘신 분들 기다렸다 질문하시고 집에 가시고. 몇 번요? 이거 몇 번? 20번 말고 왜 14번? 14번에 1번 14번에 1번. 이게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죠? 파산은 복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복권이에요? 뭐 어떤 거? 개인회생? 아니 1번이 1번? 개시심판. 개시심판은 종료심판 돼야 돼요.
시작하겠다. 개시. 법원이 개시 심판하고 나중에 격에서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 받으면 벗어납니다. 개시 심판, 종료 심판. 네. 종료. 개시 시작, 여기는 종료. 자, 질문. 집에 가실 분 질문 하나 하고 가시라니까요. 그냥 가실 거예요? 오늘 문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때요? 좀 쉬운 것도 있고 헷갈린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살짝 말을 좀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요 표현 방식이 한 70%가 기출 방식이에요. 나머지 30%는 기출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지금 1월 달에 맞도록 풀어놓은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푼 30% 빼고는 70%는 다 기출 지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요 시험은 요런 스타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우리가 1, 2월 달 보내고 3, 4월 달까지만 참고 버티면 5월 달부터 중개부 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때면 괴로워요. 할 게 없는데 시험이 넉 달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냐. 그냥 반복만 계속 하시면 돼요. 반복하기 쉬워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 그때는 누워서도 보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